선생님이 저한테 영주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부탁하신 것은 도대체 사기가 어떤 역사책이고 사마천은 어떤 역사길래 이걸 읽어야 되고 알아야 되느냐, 이것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부탁이었고요. 가능하면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마천 사기 얘기하는 것은 뭐 제 책이 워낙 많으니까 책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 말고 사마천 사기에 관한 것들을 아주 짤막하게 중점적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사마천 사기를 비롯한 중국 역사 또는 인문학 공부가 중국에서 어떻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마천학회의 정신입니다. 사마천 정신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도 꼭 들려주고 싶은 그런 5가지 정신입니다. 학력보다는 실력을, 자격보다는 인격을, 권위보다는 품위를, 돈보다는 명예를, 특권보다는 책임을. 오늘 한국 사회의 지도층들이 다 결여된 부분들입니다. 그죠? 우리나라를 이끌어간다는 소위 상류층과 사회 지도층들이 죄다 다 그죠? 앞에 것만 하려고 하고 뒤에 건 하나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마천이라는 위대한 역사가가 남긴 정신이 이런 정신이 아닐까 싶어서 사마천 학회를 만들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학생들도 알 거예요. 그죠? 중국 사람들은 자기네 민족을 뭐라고 부르냐? 한족이라고 불러요. 그죠? 저기 한자 할 때 저 한자요. 그 다음에 자기네 글자를 한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네 문장을 한문이라고 합니다. 또 오늘날 중국어를 한어라고 해요. 중국어를.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부릅니다. 맞죠, 변 선생님? 예. 그러면은 중요한 게 저 한자가 아닙니까? 그죠? 앞에 전부 다 한자가 붙어 있잖아요. 저게 나라 한자가 붙어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중국 역사에 있어서 한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대단히 중요한 나라다. 그런 이야기죠.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나라가 진나라죠. 진시황이 진나라고 15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망합니다. 최초의 통일 제국이. 그리고 7년간에 걸친 초안정패를 거쳐서 다시 중국을 통일한 나라가 한나라예요. 저 한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한나라가 진나라가 이루어오는 통일 정책을 그대로 개성해서 그죠? 정치적인 체제라든지 그다음에 화폐라든지 문자라든지 모든 것들을 개성을 해서 그것을 수백 년간에 걸쳐 가지고 중국 전역에다가 전부 다 전파를 시킨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오늘날 중국 사람들의 원형이 한나라 때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들 스스로를 한족이라고 한어라고 하고 한문이라고 한자로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그러면 한나라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중국사를 공부할 때도 워낙 길고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어디로부터 들어가서 공부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중국 사람, 오늘날 중국 사람들의 오리지널 모습을 어느 시대에 어느 왕조에서 찾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럴 때는 한나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한나라 역사를 봐라 그런 얘기야. 그러면은 한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진나라가 자연스럽게 따라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늘 뭐라고 얘기해? 진한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진나라고 붙여서 진한 시대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중국이 전성기를 이룰 때까지 걸릴 그 분열기를 거쳐서 두 번째 통일한 나라가 수나라예요. 그리고 이 수나라의 통일을 물려받아 가지고 중국을 대단히 부강하게 만든 나라가 당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당 이렇게 부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한, 수당 이렇게 아시면 된다는 얘기죠. 한쪽은 진한은 중국 사람들, 중국 문화, 중국 역사, 중국 제도, 중국 문물의 원형을 만든 시대고, 수당은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크게 발전하는 그 시대로 상징되는 두 왕조들 이름입니다. 그래서 진한, 수당 이렇게 외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한 왕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이게 또 왜 중요하냐? 사마천이라는 역사가가 바로 한나라 시대 때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이
중국의 원형지를 만들게 되는 요 시기에 사마천이 태어나서 사기라고 하는 3000년간에 걸친 방대한 역사책을 남김으로써 가장 중국다운 중국 사람, 그 다음에 중국 문화, 그 다음에 중국 예술, 기타 중국인의 모습을 역사책 속에다가 아주 생생하게 기록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국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읽어야 될 첫 번째 필독서가 사기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과서에 저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고등학교 교과서, 세계사 교과서에 사기는 전한의 사마천은 무제 때까지의 역사를 정리한 사기를 내놓았고, 후한의 반고는 그 체제를 본받아 전한의 역사를 정리한 한서를 지었다. 굉장히 중요한 단락입니다. 물론 여기서 전한, 후한은 일본식 표현이에요. 지금 중국에서는 전한, 후한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서한, 동한 이렇게 부릅니다. 그 수도를 기점으로 해서 서한의 수도는 장안에 있었고, 오늘날 서안에 있었고, 동안의 수도는 낙양, 동쪽에 있어요. 장안에. 그래서 서한, 동안으로 구별을 합니다. 그 사이에 잠깐 왕망이라는 자가 서한을 멸망시키고 신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했지만 10년도 채 안 갔어요. 그러니까 거의 무시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서한과 동안을 합치면 약 400년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원형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요 400년의 역사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역사를 구성한 왕조 이름이 한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족이라고 부르고 한문이라고 부르고 한자로 부른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 두 왕조에서, 한 왕조에서, 한나라라고 하는 나라에서 사마천이라는 역사가는 3000년에 이르는 아주 긴 역사책을 통사를 남겼고, 그 다음에 좀 뒤이어서 반고라고 하는 사람은 한나라 시대의 역사만 따로 그걸 단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쌍벽을 이루는 역사가가 한 왕조 때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한나라가 그만큼 중국 역사의 위치에서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죠. 그죠? 이 역사서들은 개인의 전기를 이어가는 것을 중심으로 역사서를 구성하는 기전체 방식으로 저술되었고, 그 후 중국 정사서술의 모범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마천이라는 역사가가 사기를 지으면서 독창적인 체제를 만들어냅니다. 역사책을 쓰는 쉽게 얘기하면 틀이에요. 틀을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5개의 틀을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가 본기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표, 세가, 그 다음에 서, 열전. 이렇게 5체제를 만들어서 그 가운데 본기의 기자하고 열전의 전자를 따서 기전체라고 하고, 이 역사서술 체제가 이후 2000년 동안 중국 역사서의 서술 체제의 모범이 됐어요. 다 기전체로 썼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서술 체제는 우리나라로 건너와서 우리나라 역사서술 체제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때 가면 김부식의 삼국 사기가 나오죠. 그죠? 이것도 기전체죠. 그 다음에 조선시대 들어오면 고려시대 역사를 정리한 고려사라고 하는 역사책이 정리가 됩니다. 이 고려사도 기전체입니다. 일본에도 영향을 주고 베트남에도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한 역사가의 역사서술 체제가 중국뿐만 아니라 한자를 쓰는 한자 문화권의 거의 모든 나라에 다 영향을 주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만큼 영향이 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마천과 사기, 전설상의 제왕인 오제로부터 한무제에 이르는 역사를 개관한 역사서로 봉기표서, 세가, 열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마천은 아버지가 시작한 편찬 사업을 개성해서 역사를 개관함으로써 천명이 한나라에 있음을 밝히려고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시작한 역사 편찬,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집안이 사관 집안이다. 역사가 집안이다 라는 이야기고, 전문적으로 본격적인 역사서를 기술하게 되는 최초의 역사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역사상 본격적인, 우리로 얘기하면 전문적으로 역사를 서술하는 최초의 역사가가 사마천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런 이야기죠.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거, 그 부분을 정리한 것이고요. 이게 뭐가 다른가, 이제. 이걸 알아. 뭔가 다르기 때문에 읽으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다른 역사책들하고 다른 게 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3000년을 다루고 있어요. 한 역사가가 자기네 시대도 아니고 몇백 년도 아니고 무려 3000년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것도 자기 시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3000년 동안에 내려오는 역사를 통째로 정리를 한 거죠. 이게 대단히 어렵고도 방대한 일이죠. 두 번째, 그렇게 해서 정리된 기전체로 서술된 역사책이 본격적인 역사서가 된 겁니다. 왜? 그 이후에 미친 영향을 보면, 2000년 동안 미친 영향을 보면은 다 이 기전체로 서술을 했단 말이죠.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세 번째, 그러다 보니까 정사로 제일 첫 번째 손으로 꼽습니다. 그러니까 바를 정자를 써요. 역사책 가운데 정통이고 바른 역사책이다 해서 정사의 출발점이 사기로부터 출발합니다. 이건 후대 이야기예요. 그만큼 모범이 되는 역사책이라는 얘기죠. 네 번째, 정사라는 건 원래 관찬사서입니다. 정부가 또는 한 왕조가, 국가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전문가들을, 문장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수십 명을 동원해가지고 역사책을 편찬하는 것이 관찬사서입니다. 그런데 사마천사기는 관찬사서가 아닙니다. 출발은 황제의 명에 따라 가지고 또는 한나라 왕실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서술했지만은,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47살 때 황제한테 밑보여 가지고 옥에 갇히고 48살 때 사형 선고를 받고 49살 때 자기 자신의 성기를 자르는 궁형을 자청하고 살아남고 50세에 풀려나서 그 이후로 개인 역사책이 됩니다. 사마천사기는. 왜? 사관 신분이 아니야, 이제는. 그 전까지는 공직자였잖아요. 그죠? 벼슬을 했던 얘기죠. 그것도 사관으로. 그런데 성기를 자르고 난 이후로는 사관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역사책을 쓸 자격이 안 됩니다. 공식적으로는. 근데 개인적으로 죽을 때까지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역사책을 완성했어요. 그래서 사찬사서입니다. 개인 역사책인데, 그러면 왜 관찬사서에다가 포함시켰냐? 나머지 관찬사서들이 전부 다 사기 기전체를 본받아서 썼고, 또 너무나 뛰어난 역사책이 되다 보니까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미워도, 그죠? 워낙 뛰어난 실력이 있는 사람들 1인자로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죠? 이렇듯 사기라는 역사책이 그런 위상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겁니다. 그죠? 미워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 왜? 후대의 역사가들은요, 사마천을 굉장히 시기 질투합니다. 왜? 워낙 뛰어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이 기전체 서술체제를 본받을 수밖에 없는 데다가 역사 인식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후대 역사가들이 사마천을 따라잡지를 못합니다. 왜? 자기네들은, 후대 역사가들은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그 황제를 찬양하고 지배계층을 옹호하는 이런 쪽으로 역사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사마천의 사기는 거기에서 자유로운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하고 질투가 많고, 특히 유가가 유교로 국가 지배 이데올로기로 확정이 되면서 그 유가의 교육과 유교의 무리든 매몰된 사상가들이 또는 학자들이 사마천이 가지고 있는 자유분방한 사상가하고는 충돌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비판을 많이 합니다. 당장 두 번째 정사를 쓴 방고부터 사마천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심지어 어떤 역사가는 사마천이 돈이 없어가지고 그 억울함 때문에, 궁형을 당한, 돈이 없어서 당한 궁형의 억울함 때문에 역사책을 그렇게 썼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특히 화식열전이라고 해가지고 돈 많이 번 사람들 기록이 있잖아요, 사기에. 그 기록을 가지고 어떤 유교 가르침에 매몰된 어떤 학자는 사마천은 죽여도 시원치 않은 사람이다 라고 아주 극언을 퍼부은 사람들도 여러 사람 있습니다. 자, 기전체가 역사소설 체제 가운데서, 지금까지 나온 역사소설 체제 가운데서는 가장 뛰어나고 가장 완벽한 걸로 현재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수천 년에 이르는 이 통사를 기술하는 데 있어서는 기전체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 오늘날의 기본적인 통설입니다. 그리고 이 기전체 5체제, 봉기, 표, 서, 세가, 열전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one for all, all for one이라고 저는 그렇게 별명을 붙였어요. 저게 유명한
디마의 삼총사에 나오는 유명한 대목입니다. 저게 한 사람은 모두를 위해서, 모두는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칼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삼총사들이 저 얘기를 하는 대목이 나와요. 요 다섯 체제는 바로 그런 유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 그 밖에 내용의 넓이와 깊이는 뭐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역사책하고 구별되는 것은 현장성이 있다. 현장 정신이 살아있다. 사마천은 여행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20살 때는 2년에서 3년간에 걸쳐가지고 천하를 다 돌아다닌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 현장들을 자기 역사책 속에다가 아주 생생하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 이후의 정사들은 어떤 책들도 답사를 해가지고 문화탐방이나 역사 탐방을 하고 책 속에 반영한 책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살아있는 현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절한 개인사가 있죠. 그죠? 이런 부분들을 자기 자신의 그 치욕을 어떤 방식으로 역사책을 통해서 풀어냈는가, 승화시켰는가, 이런 부분들도 사마천 사기가 다른 역사책하고 구별되는 대단히 중요한 점 가운데 하나고요. 그래서 저주받은 걸작이다, 뭐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려 2100년 전에 돈 이야기를 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본격적으로. 관중을 끌어다가 먹고 입는 게 넉넉해야지 예의와 염치를 안다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일반 백성들은 물 흐르듯이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알아서 잘 먹고 잘 산다, 국가를 절대로 간섭하지 마라 라는 이런 아주 특별한 경제관부터 시작해서 역대 30여 명의 돈 많이 번 부자들을 쭉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는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각자 머리를 써서, 마음을 써서 돈 많이 벌어서 왕처럼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후대의 사람들이나 후대의 권력자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사마천이. 그죠? 그래서 화식열전을 가지고 2000년 동안 많은 비난이 따랐던 게 사실입니다. 이런 차이점들이 있어요. 또 하나 이제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가짜 뉴스, 거짓 뉴스, 조작 뉴스, 날조 뉴스, 이런 사이비 정보들이 마구마구 흘러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이런 가짜 뉴스들이나 잘못된 왜곡된 정보들을 어떤 방식으로 그 안에서 가짜를 가려내고 진실을 찾아내고 진짜를 찾아낼까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관한 사마천의 사기를 읽다 보면은 그런 것들을 가려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왜? 사마천이 남아있는 기록 속에 뭔가 문제가 발견이 되면은 그 기록들을 다른 기록들과 치밀하게 대조를 해서 사실을 넘어서, 자, 사실은 그대로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여기까지입니다. 사실은 뭐 어떻게까지는 사실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중대한 사실들을 기록으로 남겨놓은 게 역사사자를 쓰는 저 사실이죠. 그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진실하냐라고 하는 문제로 들어가면은 얘기는 달라지죠. 그래서 사마천은 기록 속에 남아있는, 또는 기록 속 이면에 잠재되어 있는 진실을 찾기 위해서 무던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네, 다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기록을. 왜? 그 기록을 남긴 사람, 또는 그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주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과연 첫 번째 사실대로 기록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퀘스천 마크를, 의문부호를 붙인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단순하게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도 반드시 던져야 되는 기본적인 질문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그거 진짜야? 진실은 뭐야? 이런 것들을 계속 물어나가지 않습니까? 즉 의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로부터 공부 방법 가운데 가장 많이 권했던 방법이 대의대진이요. 크게 의심하면 크게 진부하고 소의소진이다. 작게 의심하면 작게 진부한다. 의심하지 못하면 진보란 없다라고 하는 유명한, 옛날 사람들이 다 이런 얘기들을 다 했습니다. 사마천은 그 모범을 보여주는 역사 가운데 한 사람이고, 또 하나는 제가 사마천을 공부하면서 많은 선물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선물이 저겁니다. 역사의 상상력을 허용한 사람입니다. 마치 수사관이 수사할 때, 탐정이 수사를 할 때
증거들을 놓고 합리적 의심을 하듯이, 그죠? 예. 사마천도 여러 기록들을 놓고 합리적 의심을 해야 되는데, 그건 결국은 상상력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증거들을 가지고. 우리는 흔히 역사 공부하는데 상상력 발휘한다 그러면은 난리가 나죠. 이게 이제 제국주의 역사관을 공부를 해서 그렇습니다. 식민주의, 식민사관, 이런 부분들은 질문하지 마라, 그죠? 가정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야 이제 기록에 남아있는 것들만 그대로 전파를 하면은 그거 있는 그대로 믿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역사 공부의 의문을 제거시킨 공부를 우리가 오랫동안 해왔는데, 사마천은 모든 사실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의문은 결국은 상상력으로 발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역사의 상상력을 허용한 역사가다. 상상력을 허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가 무너지냐 그러면 객관과 주관의 경계가 허물어집니다. 사마천 사기는 객관적인 기록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주관적인 역사책입니다. 자기 책입니다. 자기 이야기를 한 책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이런 상상력을 발휘하다 보면은 기술하는, 즉 문장 기술 체제도 달라져야 됩니다.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즉 의문을 제시하려다 보면은 비유도 해야 되고 가정도 해야 되고 반어법도 써야 되고 도치법도 써야 됩니다. 결국 문학이 되어버렸잖아, 그렇게 되면. 그래서 역사와 문학의 경계를 허물어버린 그런 역사책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종합해서 저는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FOBG를 다 갖춘 위대한 역사책이다. F, the first. 최초가 붙는 수식어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마천 사기에 되는. 두 번째, O, the only. 유일한이라고 타이틀이 붙는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사마천 사기는 내용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B, the best. 최고입니다. 베스트도 기록이 대단히 많죠. 그러면 더 G는 뭘까요? 지니어스? The great죠, 그죠? 위대한이라는 말로 전부 다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두 52만 6,500자입니다. 사마천이 직접 자기 스스로 밝혀놓은 숫자입니다. 아시다시피 훗날 누군가가 자기 책에 손을 댈 거를 예상을 했습니다. 예견을 하고 자기의 책의 글자 수를 직접 밝혔습니다. 노신이라고 하는 위대한 문학가는 사마천 사기를 저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가지 절창이요 무은지의소다. 역사가의 기가 막힌 노래요 가락 없는 노래다 라고 하는 이제 시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고요. 가장 중국적이면서 가장 세계적인 역사책이고, 중국과 중국인의 DNA가 사기 속에 아주 아로새겨져 있는 그런 역사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국으로 유학을 가거나 중국에서 공부를 하거나 중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중국 사람들과 서로 교류할 때 대단히 필요하다, 읽어두고 공부해 두면은 그걸 이제 뭉뚱그려서 현지화 전략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죠? 현지화 전략 사례를 빨리빨리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죠? 학생들? KFC는 중국 내에서 아무도 못 건드릴 만큼 난공불락을 구축한 다국적 기업입니다. 제가 96년부터 중국을 다니면서 KFC가 어떻게 변모하고 발전하는가를 아주 면밀히 지켜봤어요. KFC는 자, 우리나라 좀 이따가 이제 소개를 할 텐데, 우리나라의 성공한 기업인들이 어디를 가고 싶어 하냐면 북경 아니면 맨날 상해로 가려고 해요. 근데 KFC는 북경에서 출발하긴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냐 그러면은 지방에서 성공 사례를 만듭니다. 특히 KFC는 되게 이제 치킨이나 그 다음에 뭐 햄버거 이런 것들을 먹으면 되게 밀가루다 보니까 밀가루 먹는 동네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KFC가 가장 성공한 게 서안입니다. 여기가 지금 시안이에요. 서안에 가면은 현장 법사가 서역에서 인도에서 돌아와 가지고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대안탑이라고 하는 큰 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 대안탑 주변이 완전히 슬럼화가 됐을 때 서안시가
대한탑 주변을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하자 대한탑 주변 개발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KFC가 다 댑니다. 스스로. 그리고는 가장 요충지에 해당되는 대한탑 북문에 2층짜리 매장만 하나 달라라는 게 조건이었어요. 지금 저게 이 장면입니다. 2층 대한탑 북문 2층에다가 매장 짓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게. 그리고 그 이후에 KFC는 수천억을 투자를 했어요. 돈을 냈어요. 그냥. 그리고는 저 2층짜리 저 매장만 받았어요. 그리고는 약 20년 좀 돼 가는데 지금 그 투자한 돈을 빼고도 가만히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당시에 공사 때 모습이고, 이게 중국 사람은 저걸 건더지라고 합니다. 중국 발음으로 긍덕기라고 한자 발음이고 중국 발음을 하면 건더지라고 해요. 긍은 고기를 뜯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뜯을 때 내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덕덕자는 더는 얻는다라고 하는 얻을 득자하고 발음이 똑같고, 저 턱이자 지는 닭개자하고 발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닭을 물어서 뜯어서 먹는다라는 뜻이에요. 그 주변에, 대한탑 주변에 이제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이 막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스타벅스 저기 있죠, 그죠? 예. 베스킨 라빈스도 들어왔죠? 피자헛 들어왔죠, 그죠? 중국 사람들은 피션커라고 발음을 합니다. 예, 한자로. 피자헛 들어와 있죠. 이런 기업들이 쭉 들어서더니, 이렇게 거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아까 보셨던 그 공사 이후로 한 10년 전쯤 지나고 난 다음에 당나라 거리가 이제 저 앞으로 한 1km 이상 들어서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당나라 거리예요. 그리고 이 주변으로 극장을 비롯해 가지고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서는데, 시안시는 KFC가 달라는 장소에다가 무조건 줍니다. 그 초창기 개발비 부담 때문에. 그죠? 그게. 그리고는 중국 전역으로 뉴스가 날 거 아니에요. 그죠? KFC가 대한탑 주변 개발에 전부 다 돈을 댔다. 맨날 텔레비전 나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어느 정도냐 그러면 KFC가 자기네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영감님도 그죠? 후덕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92% 이상이 KFC 직원들은 전부 다 중국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KFC가 굉장히 중요한 그 현지화 전략 두 가지를 실시했는데, 하나는 뭐냐 그러면 이제 좀 전에 보셨던 이 문화와 관계되어 있는 개발에 이제 투자를 한 것이고, 또 하나는 중국 사람들에게 맞는 메뉴를 개발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죽을 팔기 시작했어요. 죽. 왜? 치킨은 애들이 먹는 거지만 그 애들을 누가 데리고 오냐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할머니, 할아버지 입맛에 맞는 것도 갖춰놔야지 할머니, 할아버지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엄청난 그 메뉴, 수십 종류의 죽을 갖다 같이 팔기 시작했고, 또 하나는 이제 현지에서 나는 재료를 직접 쓰기 시작하는 게 두 가지로 현지화 전략을 아주 멋들어지게 해낸 그런 기업입니다. 요런 거리가 들어서기 시작하더니, 여기 야경이에요. 이름하여 불야성이에요. 저기가. 불야성입니다. 그러니까 당나라 때에 그 화려했던 그 역사를 다시 재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당나라 수도에 있거든요. 장안이니까. 그리고 앞으로 중국의 문화 수도가 이제 시안이 된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밤에 가면은 뭐 온갖 프로그램들이 다 하고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 제가 KFC를 눈여겨본 것은, 고속도로에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않느냐가 가장 제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그런데 6, 7년 전에 고속도로에 들어왔습니다. 고속도로에는 온갖 그 다국적 기업들의 매장들이 다 들어섰지만은 KFC는 따로 줍니다. 그죠? 이쪽에 가면은 큰 고속도로 휴게소가 있어요. 여러 개 매장이 있는 거. KFC만 따로 줘요. 이게 중국 사람들이 KFC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케이스고, 그것이 KFC가 중국 사람들의 마음과 그 다음에 중국 문화와 역사를 엮어서 투자를 하는 현지화 전략의 가장 성공한 사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도 가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락앤락입니다. 락앤락의 대표는 사마천 사기 매니아입니다. 그래서 상해에다가 법인을 차릴 때 소주에다가 공장을 이제 준공을 했는데 소주 사람들, 중국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고민을 한 끝에 이분이 소주 하면은 누가 제일 유명한가 봤더니 소동포하고 오자서가 제일 유명한. 왜 오자서가 그 오나라로 망명해가지고 오나라 수도인 소주에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공장에다가 오자서 동상을 자기 돈을 들여서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에 한 30여 개가 넘는 매체가 취재를 하러 왔어요. 아니, 락앤락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공장 준공식 하는 게 무슨 뉴스가 될 것도 아니에요, 중국에서는. 근데 공장 취재하러 온 게 아니고 오자서 동상 제막식을 보러 왔어요. 왜? 그 모든 홍보를 누가 해주냐면 오씨 문중에서 다 해주거든요. 오씨는 오나라 오씨가 아니고 사람 인변에 다수도자를 쓰는 중국에서도 인구수가 대단히 적은 그 집안인데 중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아는 인물이 오자서잖아요. 14억 가운데 10억은 알걸요. 아마 오자서 하면은 인지도도 대단히 높고 명문가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오씨 집안에서 뭔가 보도자리를 돌리고 이러면 무시할 수가 없는 거야. 강소송 소주에서 한국 중소기업인 락앤락이 자기네 공장 준공식을 하는데 그날 해필이면 오자서 동상 제막식도 한다 라고 보도자료를 보내니까 막 몰려와가지고 취재를 한 겁니다. 그 김준일이라고 하는 락앤락 대표의 그 당시에 인터뷰를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날 이후로 아무 걱정 안 하고 살았다. 홍보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이게 락앤락 공장 앞에 서 있는 오자서 동상입니다. 자, 실패 사례도 있어요. 실패 사례까지 얘기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죠? 미스터 피자. 여기는 제가 직접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늘 가슴 아프게 소개를 합니다. 미스터 피자는 우리나라에서 다국적 기업을 물리치고 매장을 가장 많이 확보했던, 지금은 아닙니다만 확보했던 국산 기업이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는 그 성공에 도취해가지고, 이 리더가, 저기 시험단 저 가운데 있는 저 양반이 리더입니다. 자서전을 쓰고, 이 자서전을 중국어로 번역해서 중국에다가도 뿌리겠다 라고 하면서 그 자서전을 편찬해낸 출판사 대표와 한테 내가 중국으로 다시, 그 전에 이미 상해에 진출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어요. 이번에 내가 다시 제기를 했고 또 이렇게 크게 성공을 하고 자서전도 냈으니까 내가 다시 중국으로 진출하란다. 그러니까 중국 전문가 한 사람 소개시켜주라. 그래가지고 직접 만났습니다. 본사에 가서. 만나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상해로 가야죠. 왜요? 그랬더니 상해 가서 세계적인 기업들하고 경쟁을 해서 내가 거기서 성공을 해야지. 진짜 성공이죠. 왜 굳이 피자를 가지고 경쟁력도 치열한 상해로 가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럼 뭘 어디로 가야 되는데? 밀가루 먹는 데로 가셔야죠. 피자하고 비슷한 것을 만들거나 그걸 먹고 있는 동네로 가야죠. 그럼 어디로 갈까요? 그러길래 시안으로 가셔야죠. 그때가 이미 몇 년 한참 됐습니다. 10수년 전이기 때문에. 시안은 실크로드의 출발점이고 그 동네는 전부 다 밀가루로 뭘 먹는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뭘까지 만들어줬냐 그러면 피자로드까지 만들어줬어요. 왜? 잘 아시다시피 시안에서 출발해가지고 실크로드로 가는 동네 모든 동네들 다 밀가루만 먹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신강성이나 이쪽에 가면은 먹는 게 피자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전부 다 먹는 게. 그 토핑만 바꾸면 되잖아요. 저들이 먹지 않는 고기 이런 거 빼고 건포도 넣고 뭐 양고기 넣고 이러면 되는 부분이다. 아이고, 귓구멍이 막혔는지 전혀 듣지도 않더니 결국은 갔어요. 예, 저렇게 해서 한 달에 3만 억대가 넘는 상해 2층짜리 매장을 내서 갔어요. 갔는데 처음에 되는가 싶었죠. 그러더니 코로나 터졌죠. 그 다음에 저기서 경쟁하려면은
한 달에 몇 억씩 돈 내려면은 얼마나 많이 팔아야 되는지 아시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서 결국은 쫄딱 망했습니다. 완전히 망해가지고 철수해서 돌아와서 사람이 또 리더가 실패한 거를 또 제기할 생각은 안 하고 분에 못 이겨가지고 직원들 폭행하고 뭐 이러다가 완전히 신용도가 끝장난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중국은 큰 나라입니다. 무려 96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우리나라 땅의 약 45배나 되는 나라죠. 인구는 14억이죠. 민족만 56개죠. 공식 민족만. 그러니까 중국을 공부하려면은 치밀한 그리고 폭넓은 넓이와 깊이를 갖춘 공부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기 가서 성공하기가 만만치 않다. 근데 저처럼 전문적으로 중국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학생들이나 이런 일반인들이 중국과 교류라든지 사업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중국 사람들이 기질이나 중국 사람들의 역사와 문화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러려면 뭘 읽어야 돼요? 사기를 읽어야 됩니다. 그죠? 예. 아, 숨가쁘다. 그래도 5분이 넘었네요. 그죠? 우리 상화천학교 달마토 2023년도 마지막 행사를 영주에서 하게 된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강연은 모두 마치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